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학술상관왕 조동욱 한국산학연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위성강 최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특별 이벤트 급한 건 뭐냐면 불을 꺼야 돼서. 타요, 빨리. 38년 충북도립대 교수로 재직하시고 이번에 정년퇴임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불 좀 꺼주시죠. 그리고 Congratulate.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기 부탁이 있는데 이런 네. 케이크 말고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는 거예요. 밑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이제 제2의 인생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들 각오하시길 바라고 그때는 그동안은 그래도 저기 공립대 교수였어.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에서 말씀 좀 삼갔으나 이제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되셔서 아마 최 변호사보다 더 살벌하게 비판하지 않겠나. 아닌데, 전 되게 착한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리고 좀 한국산학연 협회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산학연이라는 것은 이제 산은 산업체, 그다음에 학은 대학, 연은 연구소. 그래서 셋이 합쳐서 뭔가 국가 프로젝트를 해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라. 라는 그러한 공공기관입니다. 연합이 아니라 연협회장이에요. 예. 여기 사무실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학연 클러스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제 인생을 또 화려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직 교수가 되셨는데 오늘 처음 입담을 한번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처럼 새로 또 스타트하는 분이 있죠. 김영한 충북지사 임기 2년을 이제 했고 앞으로 2년을 하기 위해서 요새 뭐 새로운 사람도 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정문부지사가 엊그제 취임을 했어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안 하더라고요. 부지사는 제도가 없어요.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냥 취임했습니다. 뭐 저출산 대책, 양성평등 대책 적임자를 하고 뭐 국회라든가 정부 여기 이제 협력 창구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인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30대 여성 부지사잖아요. 네. 이게 충북 최초라는데 저는 전국 최초이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 부지사급에서는 그렇죠. 참 참신한 발상이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도에서 내걸은 의무는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리셋을 위해서 젊은 여성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현재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출산 양육 정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30대 워킹맘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의회, 정부, 언론, 정당 관계 등 정무적 업무 수행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이분이 지금 저출산 대책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요, 여성이 애를 출산 못하면 이혼도 당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임신이 안 돼갖고 막 인공수정 굉장히 오랜 기간에서 인공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히 애가 들어서 갖고 우리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안 되다가 임신되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큰애는 인공수정이고 막내는 자연스럽게 임신돼서 큰애는 제가 이제 양식 이러고 작은 애는 자연산 이러는데 우리 땐 그랬어요. 교수님은 재밌어. 근데 지금 20세에서 49세 사이에 그 가임 가능한 여성들이 43%가 애 안 낳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아이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낀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안 낳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겠지만 김수민 부지사에 대해서 평소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충북에 여성 정치인이 거의 없잖아요. 일단 없죠.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항상 평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 김영환이면 난 박진희 시킬 것 같아. 거꾸로. 김영환 박진희 도의원도 네. 아니 그러면 그런 모습이 아마 훨씬 더 좋은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건은 교육감을 견제형이라고 또 말 나오겠죠. 최 변호사님은 김수민 부지사를 응원하시고 우리 조 교수님은 박진희 도의원 응원하시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역할을 잘 할 거냐? 요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된 지 며칠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정무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물어봤더니
밑에 국이나 이런 것을 직접 결제하는 건 없고 국회 간다든지 예. 뭐 당 뭐 이런 이번에 바뀐다는 거예요? 예예예 정무부에서 역할을 바꾸고. 제한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다 관여하는 걸로.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나? 아니 정무부지사가 나눠져 있어 요 이렇게. 아니 글쎄 원래부터 저 내부 조직 관리나 이런 거는 행정부지사가 하지 않았나요? 아 그런데 이제 무슨 뭐 바이오국은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쓰니까 네. 나눠져 있고 이장섭 전 의원 때도 부지사였잖아. 정무부지사 할 때도 밑에 결제 라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김수민 정무부지사한테 기회요 아니면 이거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저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역할 분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주고 거기다가 자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좀 제한해 주는 것이 행정부지사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는 고위 관리 출신이고 수십 년간 그 자리를 해왔기 때문에 내부 관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무니까 political affair 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영환 지사가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하고의 가교 역할이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용적으로는 별로 끈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범석에 대한 경고죠. 범사가 잘 가. 더 까불면 시장을 런닝메이트 이 사람을 할 거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수민 전 의원의 능력이나 경험 부족을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사의 최대 역할이 그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충북의 핵심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것을 어필을 해서 그걸 따오고 쟁취해내는 역할인데 김수민이 고위관리 출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능력을 갖췄냐, 경험을 갖췄냐 하는 건데 저는 정반대로 봐요. 지금까지 정부부지사나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사람들이 50대 고위관리 출신의 50대 60대 고위관리 출신의 남성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누가 있어요? 제대로 성과낸 사람 없죠.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고위관리 출신 5, 60대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 중에서 그럴듯한 성과를 낸 사람이 과연 있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반대로 아주 젊은 여성을 임용을 해서 그 중앙부처에 접근하는데도 새로운 방식으로 참신한 방식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경험이나 능력이 일천하다, 미천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앙부처에서 정당에서 홍보 쪽이지만 핵심적 역할을 10여 년 이상 해왔거든요. 30년 이상 고위관리 출신보다도 오히려 더 능력이나 경험치나 영향력에서는 더 날 수도 있다고 봐요. 통하셨나 보네. 글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전 이제 대통령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또 이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충북 토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도정에 임할 그런 마음가짐이 있겠죠. 근데 이정섭 전 의원이 이 테이 방송에 출연해서 뜬금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례대표뿐 경험이 부족하다,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단지 홍보용 도정 홍보용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지방선거를 위한 유인설관식 임용이 아니냐 하는데 이 지적을 똑같이 저는 이장섭 전 의원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도 이장섭 저기 부지사 됐을 때도 그분이 무슨 경력이 있어요? 보좌관 경력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연계고리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고 다음 뭐 총선이나 이런 걸 대비한 것도 있었고 도정 경험도 사실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적을 뭐 뉘앙스 정확히 지적한 건 아니고 뉘앙스를 흘렸을 뿐인데 그 뉘앙스가 그대로 이장섭 전 부지사에 행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김수민 정무부장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임용 전에는 뭐 이렇게 말조심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유 통화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는 전화 통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같이 그래요? 저기 그 방송하지 않았었나? 옛날에 방송에서 한 번만 딱 한 번. 뭐 그 후보자 초청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님 잘해줄 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손발이 좀 안 맞아요. 그런 일인데 산하기관장도 쫙 뽑잖아요 요새. 네. 근데 뭐 저 전직 그 교수이고 김영환 지사 고교 친구가 뭐 자기가 바이오 산업 융합 원장도 되고
이쪽에서는 충북 신보 임원 추천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거 뭐 동시에 그것도 그래서 야 이게 좀 처신이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임원에서 사퇴를 했어요. 추천위원회에서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쉽게 해서 김영환 지사의 측근들의 행태가 또 있다면서요. 어떤 또 다른 분도 또 있다면서요. 그분은 김봉수 전 인수위원장도 그 충북 신보 임원 추천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다 동창이신가 보죠? 그분은 선배죠. 김봉수 인수위원장은 선배고, 예. 이분은 친구고. 고교 동문이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왜 자꾸 그렇게 측근들을 갖다가 안 치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또 이게 발생을 했는데 뭐 이게 이분 성함이 70년대 때 어떤 가수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Just You 그건 너 불렀던 사람인데 네? 마시자 그러더니 이분은 가지자 이러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분 전공이 경영이나 뭐 이런 쪽 회계 뭐 이런 맞아요. 쪽인데 네. 바이오산학 융합 원장? 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바이 오송에 있어 네? 이게. 그러니까 오성의 바이오산학 융합 원장 이렇게 따지면 나를 육상연맹 회장을 시키라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어?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용어도 잘 모르실 텐데 거기 원장 앉아서 뭐 하시지? 미스매치도 네.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이제 선출직 당선자들이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당선되면 이제 자기 지지자나 운동원이거나 측근 인사들, 가까운 인사들을 뭐 공공기관장이나 네.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역관제도의 일종이잖아요. 옛날에 폐지된 역관제도의 일종인데 이게 부정적 측면도 많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리더십 발휘하는데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자기의 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측근에 두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그런 리더십과 관련 없는 자리 공공기관인데 그런 리더십과 상관없어 그냥 그런 자리까지도 막 전리품 주듯이 그 자리를 주고 또 두 번째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없는데 그 자리 갖다 앉히는 거거든. 근데 이번 뭐 김영환 지사 때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거의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한대수나 남상우인가 그분들 청주시장 그만두고 공공기관 상임감사 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그 회계 지식이 있겠냐, 그 다음에 감사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겠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더 비근한 예로는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스안전관리공사인가? 거기 사장한, 지금 사장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그분이 가스에 대해서 아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런 자리에 자기 측근들, 자기 참모진들을 임명하는 거, 그것이 과연 맞냐?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과연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갖췄냐?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그 전에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양이 보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지금 김이나 윤이란 말도 있어요. 네? 김이나 윤, 김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기 엔진 꺼져고 김이나듯이 그게 앞에 김이 김영환 지사 이는 누군지 얘기 안 하고 유는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망쳐요, 중국도 망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의식이라든지 도민들 그 수준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쳐다보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을 안 치더라도 좀 적재적소에 안 치는 그런 모양을 앞으로는 좀 더 취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삐딱 토크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맨 처음에 뭐 도립대 총장한 시절도 말 많았거든요. 그래 뭐 안 시키고 다시 하고 뭐 산하기관장도 안 칠 때보다 말이 많았는데 2년 뒤에도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이게 또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인사 개입이라든가 뭐 측근 정치라고 할까 이런 게 다시 되살아나는 건지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현장인지 궁금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있어요. 참모나 비서진 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도에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당연히 자기 측근들, 자기 지지자들, 자기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건 타당하지만은 그 나머지 산하기관 같은 데는 전문성, 도덕성을 최우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느낌은 지금 저기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 있어요. 자리 차지하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야.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권력 후반기에 가서 더 심해지죠.
그리고 그 측근들이 라인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뭐 한참 유명했던 사람은 요새 잘 안 보이고 그때가 오히려 더 그나마 좀 여론에도 귀 기울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좀 평가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우리 같이 대부분 언론들이 맨날 까니까 그렇죠. 아예 접촉을 하지 마. 그런데 요새 라인업에 다시 올라간 분들은 그다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지역 사람이니까. 일단 저기 산하기관장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라고 그 충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 2명이 확정됐는데요. 농협 출신 1명, 농협 출신 아닌 분이 1명이 됐는데 누가 될지 또 지켜봅시다. 2명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즌2가 출발부터 삐그덕 됐다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계속 삐그덕 되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 김영환 지사 행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별로 안 하는데 일단은 온갖 사업 유치도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 내부 조율이나 다른 지자체의 의견 조율 없이 정책 마음대로 뭐 발표, 특히 이제 출산 양육 정책에서 그런 걸로 갈등도 유발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가 안 좋은데 아마 김영환 지사께서는 지금 다음 재선을 위해서 2가지로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현금성 복지 정책 네.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현금 주면 좋아하니까 다들 이거하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과 이걸 확실히 당기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청 규제 완화 같은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원지화상가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 맞아요. 이것도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 정책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외적인 성과 이 2가지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또. 그게 뭐 대부분이 이범석 청주시장하고 다 맞물리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그러네요. 청주에 있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느낌이 그냥 이벤트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는 행사들이 모든 게 특히 뭐 문화 같은 경우도 뭐 미디어 파사드? 네. 아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자영업자들 저기 자영업자 뱅크 만들어서 그거 좀 도와줘. 네? 글쎄 또 상당공원에서 뭐 물총 쏘고 뭐 그러니까요. 축제했던데도 충북 신보 예배비가 3천만 원 투입됐다고 해서 또 말이 났던데. 나 사실은 예. 청주 대교에서 상당공원까지 공원 만들다는 거죠. 네. 밑으로 차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밑으로 그럼- 차는 보내지 않고 그랬는데? 대중교통으로 줄이고 아예 없애고 양쪽에 다시 도로를 좀 넓히고. 그게 어떻게 넓혀요? 옆에 건물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그럼 있겠냐? 현실성이 없지. 지하차도라면 지하차도는 또 문제가 청주 도심통과 지하철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그래 그 연구 논문을 보니까 지하차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이 낮아 4.1m밖에 안 돼서 소형차밖에 못 다닌다네. 그래서 거기 나온 개발공사 용역 안에 보면 일단 4차로잖아요. 반씩 줄여서 버스만 다니게 하고 시내버스. 그 다음에 다 없애자. 우회도로 돌리게 하자. 아니 그게 그래봤자 폭이 얼마나 된다고 버스 차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다 그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맨날 지나다니니까 대중교통으로 좀 줄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을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이 다녀. 거기가 너무 교통 그 중심축에 있으니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이디어는 좋은 거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 그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요를 해요. 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6개 있어야 돼. 어허. 전력을 공급해 주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던지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지금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건 최소한의 과학한 가게들이 사람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보도는 남겨야 되잖아요. 뭐 1.5m 정도 그럼요. 보도를 남기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공원 만들고 차로 만들면 공원 폭이 얼마나 나오겠어? 한 차로밖에 안 나와. 공원 폭이 그렇죠. 양쪽에 한 차로씩이니까. 한 차로밖에 안 나와요. 아니 자꾸 이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저기 사진 찍을 때 뭐 V 뭐 이런 것도 했거든요. 또는 2개 다 안 해요 좀. 이찍 욕먹을까봐. 2개 다. 그냥 화이팅만 해.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저도 봤는데 뭐 시도는 좋았어요. 벽에다 대고. 근데 시끄러워. 음향에 대한 수준이 나만 그런가 했더니 그 전문가들도 조금 음향을 손봤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웅장한 거랑 시끄러운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운영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도 좀 이렇게
귀에 안 거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은 좀- 많이 봐요? 그럼 제가 일요일 날 본 건데 꼼꼼하지만 그래도 한 200명은 있던 것 같던데요? 200명이요. 저는 그 대신- 시간이면 연속 국보가 다. 대신 그 저기 지사님 왔고 거기 그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분들 많이 왔었죠. 하여튼 좀 지사님에 대한 그게 비판과 긍정이 계속 오가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론은 별로 안 좋고 계속 이런 상태인데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건 없는지 또 잘하라고 해줄 만한 것도 뭐 없을까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내어놨던 정책들이 뭐 축소되거나 뭐 후지부지 되는 것도 있었지만 김영환 지사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는 옳다고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호감을 갖고 지켜봤거든요. 참신하고 의제 많이 내놨잖아요. 그치, 맨 처음엔 본관 출신이 상쾌했지. 아니고 다른 데 정치권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말이라든지 중부내륙 특별법 그다음에 뭐 양육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부 후불제나 참신한 정책들이 참 많았는데 정치인답게 끈질기게 추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좀 더 끈질고 네. 그 현실화 시켜야 되고.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상큼했어요. 이런 발상을?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역시 김영환 지사님이 이제는 치과 의사답게 도민들의 건강 정진에 앞장서는 거 아니냐. 왜요? 왜 하는 거 보니까 밥맛이 떨어졌고 체중 조절, 다이어트. 다이어트, 저절로? 예, 전설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2년씩이나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